안녕하세요. 한평행봉입니다. 오늘은 여기 대구의 하중도에 꼭 박람회가 있어서 보러 왔네요. 이 노란 꽃도 많이 심어 놓으니까 되게 멋지네요. 코스모스는 이제 피기 시작해가지고 아직 많이 핀 것 같진 않네요. 오늘은 한평행복 일대기 5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꽃길을 걸으면서 5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일찍 깨달아가지고 죽음이 무섭진 않네요. 저희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는 우리 팔남매가 모두 다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어머니였거든요. 저희 엄마는 평생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엄마께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엄마가 산에서 이제 큰 바위에서 이제 비탈진 곳에서 이렇게 발을 헛디디셔가지고 굴러서 떨어지셨어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막 놀고 있었는데, 동네 친구 한 명이 야, 너희 엄마가 산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많이 다쳤으니까 빨리 집을 가봐라고 해가지고, 제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서 막 울면서 뛰어 들어갔거든요. 엄마가 많이 다쳤다 하니까. 들어가니까 이제 엄마는 옛날 엄마라서 아버지한테 담배를 배우셨거든요. 엄마는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술 치시면 담배를 피우시다가 엄마 입에다가 담배를 이렇게 막 억지로 막 피우라고 입에 넣어가지고 엄마가 담배를 배웠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담배를 이제 잘 피우시니까 집에 갔더니 엄마께서 넋이 나가셨더라고요. 넋이 나가셔가지고 담배만 이렇게 피우고 계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막 굉장히 많이 오열을 했거든요. 엄마 어디가 아프냐고, 산에서 굴러 떨어졌으면 많이 아플 거 아니냐고 이래 말하니까, 저희 엄마는 너무 착하셔가지고 아파도 아픈 내색도 안 하시고 저를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는데, 근데 엄마 모습은 완전 넋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이제 한 5분 거리에 사는 언니가 있는데, 이제 그 언니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진주병원에 사시는 곳이, 이제 우리가 거창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이, 큰 병원이 진주다 보니까 이제 진주병원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진주병원을 갔는데, 이제 산에서 굴렀다 하니까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처음으로 엄마가 이제 52살에 이제 MRI를 찍어 보셨거든요. 그래서 찍어 보니까 정말 의사들이 깜짝 놀랐는 게, 갈비뼈 5개 나간 거는 병축에도 안 드는데, 어머니께서 머리에 주먹만한, 정말 어른 주먹만한 고기 뇌종양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빨리 이 뇌종양을 수술하지 않으면 엄마가 1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항상 기억나는 게, 뭘 드시면 계속 이렇게 토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을 드시면. 그래서 내가 맨날 엄마가 토하는 걸 보고, 엄마 왜 그렇게 토해? 이러면 엄마가, 머리가 좀 아파서 갑자기 막 이렇게 속이 울렁울렁거리면서 막
토할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의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주먹만한 뇌종양이 머리에 있으면 굉장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을 텐데, 그 가족들은 이거 엄마가 아프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느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 가족들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대구에서 직장 다니시고,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저와 같이 사는 건 엄마랑 저랑 두 명이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뭐 어린 저한테 뭐 아프다고 칭얼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래가지고 의사가 막 가족들을 막 혼내시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심하게 아팠으면 가족 누구라도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왜 몰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엄마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가시는 거예요. 사실 머리가 너무너무 깨질 듯이 아파서 그래 저절로 그냥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토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 정도로 인내심이 좀 많이 좀 강해요. 좀 곰처럼 미련해요. 이제 갈비뼈는 시간이 지나면 나는데 일단은 뇌종양 수술을 먼저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엄마 이제 있다가 한 3개월 후에 이제 갈비뼈가 어느 정도 붙고 난 다음에 엄마 이제 뇌를 열었거든요. 엄마 뇌를 열었는데 이 종양이 주먹만한 게 완전 뇌의 중앙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도 이게 살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 오히려 더 일찍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수술 부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술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걸 떼내면은 종양을 떼내면 어머님이 더 일찍 돌아가실 것 같다는 판단에 의사들이 그냥 뇌를 다시 닫았거든요. 수술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길어봐야 1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한 1년을 더 살아서 2년을 사셨거든요. 저는 항상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지금은 이 초등학교 2학년들이 그 얼라잖아요. 애기들인데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꼭 하라고, 엄마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저한테 떠는 게다 보니까 항상 밤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엄마가 만약에 밤에 자다가 돌아가시면 나 어떡하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집이 향교를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 향교를 다른 사람한테 인수를 하고 저는 이제 조그만한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제 엄마가 향교를 이제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 그 향교를 가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향교에 전화가 있다 보니까 전화를 해서 제 이제 엄마가 위독하다라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낮에는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위독해가지고 연락을 하면 괜찮은데 그 향교가 또 밤에 지나가다 보면 그 향교 위에서 누가 또 옛날에 자살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상상을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향교를 낮에도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데, 건물이 커가지고 옛날 건물이라서 밤에 엄마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이러면 나는 그 향교를 어떻게 지나가지? 그 컴컴한 속에서 뛰어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밤에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한 음식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되게 음식 솜씨가 좋다고 동네 사람들도 되게 인정하시는 분이었는데, 엄마가 뇌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입맛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뇌가 아프다 보니까 엄마가 입맛도 간을 못 맞추시고 막 이러시더니, 그리고 막 먹는 쪽쪽 다 토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2년이 흐르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아팠으니까 이제 2년이 지나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됐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는 엄마가 편찮으시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와가지고 직접 엄마 이제 밥을 챙겨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엄마 밥을 챙겨 드리고 다시 학교에 가서 수업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전 지금 이게 날씨가 꾸무리하잖아요, 이렇게 꾸무리한 날을 저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돌아가실 때 이 꾸무리한 이런 날씨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날씨를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가 오늘은 제가 시간이 나서 그냥 이 꽃 구경을 하러 왔는데 우연찮게 날씨가 이렇게 좀 꾸무리하게 됐네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날 막 날씨가 이렇게 잿빛 하늘이었거든요. 그래서 꾸무리한 날씨에 기분도 별로 안 좋다 이런 생각하고 빨리 이제 집에를 이제 와가지고 밥상을 차려서 이제 엄마가 누워있는 방에 가가지고 엄마 우리 밥 먹자라고 말을 하니까 저희 엄마께서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 빨리 일어나 우리 밥 먹어야지 나 빨리 학교 가야 돼 라고 말하니까 엄마가 대답을 하는데 눈을 못 뜨시는 거예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시는데 눈을 못 떠요. 그래가지고 엄마 왜 이래 하면서 일어나라고 계속 땡기는데도 엄마가 힘이 없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엄마가 아무래도 몸이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제가 원래 어릴 때 육상을 잘해가지고 달리기 선수였거든요. 정말 열심히 거의 뭐 이제 느꼈는가 봐요. 저 스스로도 이렇게 엄마가 지금 많이 위독하다는 거를.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향교를 뛰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향교에 뛰어가가지고 언니들한테 다들 엄마가 지금 대답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눈을 안 뜨신다. 지금 많이 엄마가 위독한 것 같다라고 막 하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연락이 다 돼서 8남매가 모이고 그리고 이제 큰언니한테도 뛰어가가지고 연락을 해가 이야기를 하고 학교는 뭐 가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엄마가 워낙 뭐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가 이제 동네 의사가 아니라 읍내에 의사 선생님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께 또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가 지금 많이 안 좋다. 엄마가 한 번씩 가는 그런 병원이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혹시나 갑자기 안 좋으면 꼭 빨리 연락을 해라 하면서 이래가지고 저한테 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엄마 이렇게 동공 눈을 보시더니 가족들한테 빨리 다 연락을 해라. 오늘 밤을 엄마가 못 넘기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가족들이 막 동네 밖에서부터 막 울음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통곡 소리가 막 들리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 도착해가지고 밤에 이제 다 같이 모여가 있는데 이제 염하시는 분이 엄마랑 잘 아시는 친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향교를 인수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염도 하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밤 한 8시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엄마가 이제 누워있는 큰 방에 다 같이 8남매가 모여 있었거든요. 한 8시쯤 되니까 그분이 염하시는 분이 이제 엄마가 갈 시간이 다 된 것 같다. 다들 저 작은 방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있잖아요. 이렇게 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막 눈물을 엄마가 너무 막 주룩주룩 흘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되게 마음이 걸렸겠죠. 막내다 보니까 내가 저를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을 못 지고 가니까 제가 되게 마음이 걸렸던 모양이에요. 엄마께서는. 그래가지고 눈물을 너무너무 많이 흘리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 작은 방에 딱 가 있는데 갑자기 엄마의 막 괴성이 들리면서 마지막 가는 그 소리는 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그리고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겁에 질려서 엄마 마지막 가는 소리를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죽음을 너무 일찍 봐가지고, 엄마는 평생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리석게 엄마처럼 일만 하다가 죽진 않을 거라고 막 맹세를 했거든요. 이 날파리들이. 그래서 저는 돈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쓰고 엄마처럼 어리석게 일만 하다가 죽진 않아야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너무 어린 나이에 봐와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독신주의자를 외치는 사람이었고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저희 집 남편이 워낙 많이 결혼하자고 따라다녀가지고 막 미친듯이 너무 따라다녀가지고, 독신주의자라고 말해도 자기는 자기랑 인연이라고 계속 따라다녀가지고 결혼을 결국은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작년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하나는 남자애가 고3이고 하나는 중3인데,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인데, 고3은 아들이고 중3은 딸인데 애들 둘이한테 앉혀놓고 말을 했어요. 작년에 너네 둘이는 진짜 복 받은 줄 알아라.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아직까지 너희들이 너희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운 적도 없고, 그리고 너네들이 하고 싶다 하는 거 다 해주고 여행도 자주 가고, 그리고 사계절 내내 펜션 가가지고 신나게 놀고 오고, 먹고 싶다 하는 거 다 해주고 입고 싶다 하는 거 다 사주고, 그리고 제주도도 자주 가고, 진짜 너희는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하니까 제 딸내미가 이래 듣더니, 엄마 내 친구는 내일 모레 엄마랑 유럽 여행 간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생색 내는 부모가 됐다가 깨갱 했어요. 요즘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엄마가 너희들 나이였을 때는 정말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용품도 못 사고 하기 때문에 정말 피뜨지게 공부해가지고 학용품도 사고 했다라고. 너희는 지금 그냥 공부만 하면 되잖아. 인생에 대해서 그래 큰 고민이 있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제 아들은 너무 애가 올바르고 바른 생활 애라서 제가 말을 하면 토를 안 달고 진짜 엄마 말이 맞아 막 공감하고 엄마를 걱정해주고 하는데, 우리 딸은 안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딸하고 갈등도 많았는데 지금은 친구같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딸이 웃기고, 딸 없으면 분위기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라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릴 때 트라우마로 남아서 정신과 치료를 다 해주고 해야 되는데,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시간이 없었네요. 그래서 요즘은 부모들도 자식을 버리는 세상이고, 자식도 부모를 버리는 세상이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벌써 아버지 죽음도 보고 엄마 죽음을 봤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어린 나이지만 나는 정말 열심히 살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가고 싶은 거 여행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하고 나는 죽을 때 웃으면서 죽어야지. 저승사자가 오면 손잡고 즐겁게 뛰어서 가야지.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남편은 죽음을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팔달교 지나갈 때도 다리 무너질까봐 얼렁 지나가고, 제주도 갈 때도 비행기 사고 나서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비행기도 못 타겠다 그러고, 해외여행은 더 못 가겠대요. 무서워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을까 싶어가. 그래서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한평 행복이라고 했는 이유는 한평에서 바라본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평 행복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씩 물어봐요. 왜 한평 행복을 했냐고. 살다 보면 사람들이 저도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욕심이 많아서 한평으로는 욕심에 성에 차지 않는데, 어느 날부터 한평으로 바라본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도 보세요. 꽃이. 한평으로 바라보는 이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 거 성질 내도 하루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루인데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저는 카페 일을 하면서 옛날에 저는 빚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빚도 많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제 말을. 왜 믿냐면 얼굴에 빚이 많으면 다크스클이 이빨에 내려와야 되고, 얼굴이 막 힘들어서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 얼굴은 돈이 너무 많아 보이고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빚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동네 언니께서 맨날 카페에 오시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께서 안 믿는 거예요. 저한테 너는 항상 돈이 많아 보인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제가 통장을 제 휴대폰에 직접 돈이 빠져나가는 대출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때서 이제 믿는 거예요. 네가 맨날 빚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이 진짜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이제 진짜 맞네 하면서. 내가 근데 이렇게 빚이 있는데 어떻게 니는 그렇게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있노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이 빚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살면서 이 빚을 갚아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성질 낸다고 해서 이 빚이 없어지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요즘 빚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살아가는 게 힘들고 빚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고, 근데 그걸 걱정 다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걱정하세요. 한평으로 바라봐서 행복한 삶을 같이 살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부터 더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한평 행복이었습니다.